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2년 3월 28일 밤 10시 반입니다. 편집되는 대로 아마 12시 조금 넘어서 올라갈 텐데요. 초여의 문재인과 윤석열 구 신임 대통령이 오늘 만찬이 있었죠. 저는 만찬 그런 거 기분 나빠요. 응? 옆에 붙여놨죠. 옆에 일단은 고고TV가 빠라독수를 시작하면서 쭈꾸미 새조개 해송 잣쑥 한우갈비와 더운 채소 금태구이와 생저리 진지 전복이 들어간 계절 해산물 냉채 전복이 들어간 계절 해산물 냉채 봄나물 비빔밥 모시조개 섬초 된장국 과일 수정과 배추김치 오이 소박이 탕평채 더덕구이 플러스 레드와인 반주. 저는 언론에서 둘이 뭘 먹은 날을 이런 걸 한 좀 취재하고 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고TV 한우 좋아하는데 왜 나는 그냥 한우갈비 못 먹고 한우갈비에 더운 채소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응? 일반 서민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말이죠.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전 세계가 긴축이 들어가면서 서민 물가가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집사람하고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물가가 뛰고 있어요. 휘발유는 그거는 솔직히 별 문제가 아니야. 먹거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국민이 고통받는데 왜 이것들은 언론 기자들은 아니 우리의 모섬이고 공복인 대통령들이 이렇게 처묵처묵하는 거를 왜 이렇게 상세히 보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해송잡죽은 뭐야? 해송잡죽. 난 모르겠어 이게 뭔지. 금태구이는 뭐야 또 금태구이는? 어? 그 대구구이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대구 말린 거 그건 있고. 진지는 뭐야 진지? 밥을 말하는 거가? 밑에 봄나물 비빔밥 나오잖아요. 진지가 뭔지 모르겠고. 또 뭐야? 뭐 그 정도는 뭐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네. 그다음에 레드와인 반주했고. 소주나 처먹으라고. 외빈이 오면은 이럴 수 있죠. 그죠? 저는 청와대에서 이런 음식을 방문객들한테 대접하고 이거는 문재인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이 먹성이 좋으니까 오직 하면 먹는 게 진심이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어? 고위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우리 세금 가지고 이렇게 처묵처묵하면 안 돼요. 일단 빠르고서 끝내고 그 우여곡절 끝에 오늘 문재인하고 윤석열이가 신구 대통령이 만났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28일 새벽에 12시 좀 올려서 좀 넘어서 올렸는데 그냥 어? 밥만 먹고 기분만 풀고 나오는 것이 성공이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 우파 유튜버나 우파 정치꾼들이나 국힘에서는 또는 대개운들은 윤석열이 가서 조지고 나와라. 최소한 청와대 이전만큼 확답하고 나와라 그랬는데 그거 되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도 못 얻고 나왔어요. 윤석열이가. 그럼에도 윤석열이 성공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권력이 구권력을 취임도 하기 전에 강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이러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안 좋아요.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을 버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윤석열의 불통과 무식함과 또는 거칠은 압박이 국민들한테 지금 혐오스럽게 등장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어제부터는 또 오늘부터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하고 나오죠. 여러분, 경제는 우리나라가 저성장기에 들어갔고 독재가 아닌 다음에 경제를 갖다가 과거 박정희의 10% 15% 같이 전두환 같이 그렇게 성장 못 시킵니다.
응? 아주 복잡 단단하게 얽혀 있고 경제를 3% 이상만 성공하면 성장시키면 대성공이에요. 근데 이제는 경제 화랑기가 아니라 침체기에 들어가니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여기에 국민들은 지금 음? 물가 앙등 이거 폭등 수준이에요. 폭등 수준. 아주 비명을 지르고 있죠. 왜 이런 가지고 처목처목하고 열대까지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먹고 싶으면 니들 돈으로 먹어.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지금 여론전에 있어서 윤석열이가 밀리니까 일단 만나는 게 옳은 거예요. 만나고 국민들이 짜증내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짜증내니 일단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갖고 나온 것도 성공이에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핵심이었죠. 세 가지가. 청와대 이전 문제. 과연 문재인이가 예비비를 갖다가 내일 오늘이죠 벌써 이게 12시 넘어서 그럴 거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시켜 주느냐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B 사면 문제. 세 번째는 추경 문제. 응? 첫 번째 MB 사면 문제는 윤석열 쪽에서 입에도 안 꺼냈대. 입에도. 윤석열은 MB 사면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 윤석열 캠프에 지금 윤석열 선대위나 또 국힘 꼴통들이 MB계들이 MB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죠. MB 사면은 해야 돼요. 취임 즉시 해야 돼요. 취임 축하로. 이걸 갖다가 문재인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은 문재인은 내가 잡아넣냐? 네가 잡아넣지? 이런 논리가 된다는 것이죠. MB 사면 문제는 일절 언급도 없었고 두 번째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 여러분 오늘 문재인이가 그 청와대 본관이나 그런 데서 윤석열을 접대하지 않고 상춘제를 끌고 갔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상춘제는 해외 외빈들을 갖다가 모시는 데죠.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 트럼프 왔을 적에 말이야 정수기가 뚱땡이가 말이야 영어도 못하면서 어물쩍어물쩍 하다가 상춘제예요. 탁현민이 얼슬렁거리고 응? 영어 한마디도 못해 정수기는. 근데 그냥 트럼프한테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말이지. 응? 이 영상 후에 정수기에 응? 김멜다의 의상 문제, 악세사리 문제를 한 번 더 찍겠어요. 그게 상충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끌고 다니면서 문재인은 오늘 할 만큼 했어요. 윤석열이가 오는 걸 갖다가 도로 앞에서 딱 상춘제 입고 도로 앞에서 기다리고 영접을 하고 윤석열이 갈 때까지 말이죠. 쎄쎄 바이바이 해주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대단히 드물죠. 그만큼 그 문재인이도 좋게 말하면 잘 지내보자는 거고 두 번째 말하면은 나 좀 봐줘 이런 거죠. 그래서 청와대 이전 문제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이걸 누가 말을 먼저 꺼냈겠어요? 윤석열이가 말을 먼저 꺼냈겠죠. 근데 단칼에 잘라버렸죠. 문재인가 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하는 말이 집무실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맞죠? 그건 윤석열이 판단에 옳다는 건데 면밀히 살펴 예산을 갖다가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뭐 오늘 3월 29일에 방송될 내용이니까 국무회에서 의결해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문재인이가 이거 단번에 결제 안 해주리라 생각해요. 결제해 주는 순간 문재인은 독박을 쓰는 것이며 윤석열을 살려주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와대 이전 문제는 최고의 악수예요. 최고의 악수인데 이걸 갖다가 문재인이나 민주당 쪽에서 놓칠 리가 없죠. 오늘 윤석열이가 청와대 이전 문제를 언급했으면 문재인이가 내일 국무회에서 의결해 줄게 하면 끝나는 건데 물론 장제원이가 기자 브리핑을 할 적에 속내를 안 밝힐 수가 있죠. 내일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확실한 내역은 모르는데 문재인은 이걸 갖다가 인정 안 해줄 겁니다. 인정해 준다 그래도 그건 윤석열이가 이제부터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용산 이전 문제는
예비비를 갖다가 문재인이가 풀어줘도 또 안 풀어줘도 끝까지 윤석열한테는 악수가 되고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경. 응? 추경 정도는 해주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추경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여야가 바뀌었지만은 민주당도 국힘도 지금 원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문재인도 쩝쩝대면서 뭐 여야가 원하니까 뭐 필요성엔 공감을 하겠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고. 그런데 합의는 없었다 이런 거죠. 구체적인 추경 실무는 장제원이하고 이철이하고 실무 협상에 맡기겠다. 그죠? 이거 추경 이거 만만하게 볼 거 아니에요. 국힘이 과거 야당 일찍에 민주당 애들이 추경만 하자 그러면은 또 국가 부채 늘리느냐, 표적 지원을 해라.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전번에 30조인가 28조인가 26조 했죠. 이재명하고 정부에서 선거 전에. 그때도 국힘 애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진에 필요한 예산, 지역 예산을 빼갔다고. 그리고 이거는 50조 같은 경우는 되지도 않고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국채 발행하는 수뿐이 없어요. 윤석열 측에서 말하는 세출 구조조정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하면 이것도 지난하게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은 윤석열 네 혼자 해. 네 정부에서 해.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애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부터는 정권이 갖다가 탄생하는 순간 5월 10일부터 딴지를 걸기 시작할 텐데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민주당이 딴지 걸더라도 국힘 쪽에서 할 말 없어. 5년 내내 아니 2년 반 내내 코로나 추경을 국힘 쪽에서 딴지를 걸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은 문재인의 남은 게 한 40여일 동안 인사 문제는 함부로 안 하겠다. 그래서 이철이하고 장제원 니들이 의논해달라. 뭐 인사 문제 남은 게 뭐가 있어? 공기업 몇 개 박는 거? 그거 말이죠. 크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윤석열이나 국힘이 그 어거지들이 많아요. 정권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정권 찾으면 공기업 애들 압박해가지고 공기업 임원들 쫓아낼 거라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도 논의가 없었다. 쉽게 말해서 여가부 문제죠. 그렇죠? 이런 건 건드릴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많이 도와달라. 잘된 정책은 개선하고 미진한 정책은 정책 개선을 하겠다. 잘된 정책은 개성을 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을 하겠다. 오늘 가기 전부터 그런 소리 하잖아요. 어제부터인가 오늘 아침부터. 문재인의 좋은 정책은 개선해라. 개성해라. 개성할 게 뭐가 있어? 막말로. 근데 할 거 많아요. 이때까지 선거 과정이나 또는 윤석열이가 어제까지 문재인 공격 압박하면서 개성할 게 없죠.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그렇죠. 근데 개성할 거 꽤 있어요. 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노무현이하고 이명박도 한 두세 번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박근혜하고 이명박도 그렇고 그리고 김영삼하고 뭐 그 대중이는 김대중이는 수시로 만났잖아요. 8번인가 만났다 그러고 그렇죠? 근데 이거로 끝나는가 봐. 차후 만날 계획을 따로 안 잡고 문재인이가 말이를 언제든지 연락 달라 했는데 윤석열이가 덩치 큰 용렬함에 언제든지 연락 안 하겠죠.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윤석열이는 문재인 쪽으로 문재인 정책을 개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쉽게 말해서 오늘은 문재인이가 주도한 거예요. 이 만찬을. 윤석열이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국정을 모르고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그 언변이 없어요.
윤 깐부들이나 윤 핵관들이나 윤 따가들한테 설레발치고 너스레 떠는 거 하고 국정을 5년 동안 한 문재인이 하고 문재인한테 가서 정치적으로 국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시간 51분을 했다 그러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 그리고 분위기는 험악하지 않았어. 제가 오늘 새벽에 올렸죠. 28일 새벽에 12시 10분인가 12시 30분인가. 밥만 처먹대고 둘이 와인 한 잔 마시고 우리가 못 보던 음식 먹고 기분 좋게 헤어졌다. 그거로서 성공이에요. 응? 윤석열을 일부러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성공이에요. 국민한테 짜증내게 하지 말라고. 불안하지 않아? 이런 거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김부겸이가 중동 순방 갔다 와서 26일 밤에 어제 그저께 윤석열이하고 비공개 회동 와가지고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고 좀 일단 만나는 게 좋다. 만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정치도 되는 거다. 당신도 편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를 갖다가 왜 김부겸 저 좌파 애들 말만 듣죠? 난 이게 기분 나빠. 아니 김종인 씨도 빨리 만나라. 만나면 해결된다 하고 열흘 전부터 그랬고, 지금 국힘 내부에 중도 개혁적인 그 임태희 같은 사람도 그러고 비서실장 빨리 만나라. 근데 뻗당기다가 공격, 압박, 강공하다가 아니 김부겸이 갔다가 김부겸이 만나서 빨리 만나라. 국민 불안하게 면 그래가 덥석 가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찬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얻은 게 하나 있다면은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얻은 게 하나도 없고 얻은 게 있다면은 더 이상의 40일 남은 기간에 문재인과 갈등 군대랑 공격 무대를 갖다가 접었고 국민을 더 이상 짜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몰라 또 내일 모레부터 어떻게 될지.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